북한의 88식 보총과 한국의 K2 소총, 어떤 게 더 좋은 총기인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88식 보총과 한국의 K2 소총을 비교해 볼 건데요. 북한과 남한 두 나라는 6.25 전쟁 이후로 갈라선 숙명의 라이벌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어느 부분도 공유하지 않는 두 나라는 현재까지도 대치하고 있는데요. 남한과 미국은 폐쇄적인 북한과 대화하고자 했지만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이제 우리를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우리를 같은 동포가 아니라 완전히 적으로 인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북한과 남한 두 나라의 제식 소총을 비교해보려 하는데요. 먼저 88식 보총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부터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88식 자동보총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북한판 AK-74인 88식 보총은 K2 소총과 비슷한 연배의 노익장입니다. 원형인 AK-47은 파생형까지 포함하면 무려 1억 정 넘게 생산된 지구를 대표하는 소총이죠. 이런 AK-47은 7.62-39mm 탄을 사용하는 탓에 연발 사격 시 반동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무시 못할 약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탄이 무거워지면 보병이 소지할 수 있는 최대량이 줄어들어서 전투력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소련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4년에 AK-74를 개발합니다. AK-74는 원본과 달리 5.45-39mm 탄을 사용하는데요. 탄원이 작아진 덕에 사격 시 반동이 줄어들었고 탄원이 받는 공기 저항도 줄어들어서 명중률도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거기에 AK-47의 목재 개머리판과 총열 덮개를 강화 플라스틱으로 대체해서 중량 다이어트에도 성공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커다란 소염기를 장착해서 사수의 조준 능력을 향상하고 은폐성까지 높였습니다. 소염기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소총을 발사하면 화약이 연소하면서 불꽃이 일게 되는데요. 이 불꽃은 야간에 사수의 위치를 노출하고 밝은 빛으로 효과적인 조준을 어렵게 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AK-74는 커다란 소염기를 달아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이렇듯 AK-47의 개량형인 AK-74는 1980년대 소련의 아프간전을 시작으로 각종 분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노익장입니다. 그런데 소련과 사이가 멀어진 북한은 이런 AK-74의 면허 생산권을 따내지 못해서 불법 복제를 시도했는데요. 그 결과 자체적으로 AK-74를 만들어낸 북한은 88식 보총이라는 제식명을 붙여서 장병들의 손에 들려줬습니다. 반면 K2 소총은 북한과 달리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정품인데요. 한국이 K2 소총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닉슨 독트린이 있었습니다. 1969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괌에서 아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을 알리는데요. 그 내용은 미국이 앞으로 베트남전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닉슨 독트린의 영향으로 주한미군의 규모도 나날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한 자체적인 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에 착수하는데요. 그렇게 2년 뒤인 1974년에는 자체 개발된 B형 소총을 개량한 XB1형 소총을 개발합니다. 이후 M16A1 소총의 부품을 활용해서 4가지 시험용 소총을 개발하는데요. 1975년에는 7.62mm 나토탄을 사용하는 XB6가 개발됩니다. 하지만 7.62mm 나토탄은 연발 사격 시 반동 제어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1977년에는 5.56mm 나토탄을 사용하는 XB7이 개발됩니다. 그렇게 최종 완성형인 XB7C가 나오자 1982년에 XK2라는 이름으로 채택되고 1984년에 K2라는 제식명으로 양산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미국의 유명 총기 회사인 콜트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합니다. 콜트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K2가 자사의 M16A1을 모티브로 했다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K2의 독자 개발이 인정됐고 그렇게 양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이런 K2는 K1A 기관단총과 아래 총몸이 호환되는데요. K1A가 먼저 개발됐고 작동 방식도 다르기에 K1A를 단축형 K2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복제품인 88식 보총과 많은 장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K2 소총, 과연 어떤 총이 더 좋을까요? 이번에는 저번 AK-12, HK-416 비교 영상과 달리 점수 매기는 방식을 다르게 할 건데요. 100점 만점으로 시작하는데 재원을 비교해서 더 안 좋은 쪽을 5점씩 까고 단점도 5점씩 까도록 하겠습니다. 88식 보총은 원본이 AK-74인 만큼 5.45mm 탄을 쓰는 반면 K2는 5.56mm 탄을 쓰는데요. 전반적으로 5.56mm 탄이 유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탄도 차이인데요. 5.45mm 탄은 5.56mm 탄에 비해 탄피가 짧아서 총구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5.45mm 탄은 5.56mm 탄에 비해 장거리 탄도가 불안정하고 관통력도 덩달아 약해지는 거죠. 하지만 근거리 탄도와 관통력은 두 탄약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더 먼 거리까지 커버할 수 있고 생산성도 훨씬 높은 5.56mm 탄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중량은 80-80 보총이 3.14kg, K2 소총이 3.49kg으로 80-80 보총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발사 속도는 80-80 보총이 분당 650발, K2 소총이 분당 700에서 900발로 K2 소총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효 사거리는 총열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항목인데요. 총열이 짧으면 짧을수록 장약이 불완전하게 연소해서 유효 사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80-80 보총의 총열 길이는 415mm, K2 소총의 총열 길이는 465mm로 K2 소총이 50mm 더 긴데요. 그래서 80-80 보총의 유효 사거리는 550m지만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는 460에서 600m입니다.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가 이렇게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사용하는 탄약이 두 가지이기 때문인데요. KM193탄은 유효 사거리가 460m, K200탄은 유효 사거리가 600m입니다. 그래서 KM193탄을 쓰면 K2가 지지만 K200탄을 쓰면 K2가 이기기 때문에 이번에도 K2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80-80 보총은 AK-74를 그대로 베낀 거라 문제점도 공유하는데요. AK-74는 분명 칼라시니코프의 명작이지만 소비에트의 설계 사상은 실용성이 최우선이라 편의성을 개나 줘버린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80-80 보총의 총몸 덮개는 엄밀히 말하면 초대형 먼지 덮개인데요. 그래서 이걸 떼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총몸 덮개가 아주 간단한 구조로 고정되기 때문에 총몸 덮개와 총신 내부에 항상 미묘한 틈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틈은 이물질이 들어오는 걸 버틸 수 있는 여유 공간이지만 문제는 조준경을 닫았을 경우입니다. 총몸 덮개에 조준경을 달게 되면 이 틈 때문에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서 0점 유지가 불가능하죠. 80-80 보총의 기계식 조준기를 보면 원본과 마찬가지로 총열 덮개에 있는데요. 이런 AK 특유의 기계식 조준기는 가늠쇠와 가늠자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조준선을 정렬해도 오차 범위가 커집니다. 게다가 가늠쇠와 가늠자 모두 개방형이라 사실상 구식 권총의 조준기랑 비슷한데요. 이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을 조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80-80 보총은 노리쇠 후퇴 고정 기능이 없는데요. 서방 세계에도 노리쇠 후퇴 고정이 안 되는 총기가 분명 존재하지만 수동으로는 노리쇠 후퇴 고정이 됩니다. 하지만 AK 계열의 총기는 노리쇠 후퇴 고정이 아예 안 돼서 장전 손잡이를 일일이 당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이런 단점을 지닌 80-80 보총의 라이벌 K2 소총은 1984년에 양산에 들어간 도입한 지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소총인데요. 물론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여러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수작이기는 하지만 K2 소총을 명작이라 하긴 좀 애매합니다. K2 소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바로 가스 조절기인데요. 뭐만 하면 빠져서 잃어버리는 가스 조절기는 여러 군필자의 혈압을 올리는 데 일조한 만큼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또한 K2 소총의 장전 손잡이는 짤막하고 둥글둥글한 모양인데요. 문제는 너무 잘 부러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짤막하고 둥글둥글한 모양 때문에 다른 구조의 장전 손잡이보다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M16과 같은 총기를 보면 조정관과 탄창 멈치의 위치가 손가락이 닿는 곳에 있는데요. 하지만 K2 소총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총 손잡이의 그립감은 개인적인 영역이라 넘어가도 K2 조정관은 손가락도 잘 안 닿을 뿐더러 너무 빡빡해서 쭉 튀어나온 부분을 잡고 돌려야 하죠. 게다가 탄창 멈치도 손이랑 너무 떨어져 있어서 손가락이 잘 안 닿는 탓에 손바닥을 좀 더 뻗어야 겨우 닿을 정도입니다. 최종적으로 K2 소총이 80점, 80-80 보총이 70점으로 승리는 K2 소총이 거머쥐었는데요. 다만 겨우 10점 차이로 이긴 거라 마냥 좋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K2C1이란 개량형이 출시됐지만 가스 조절기, 장전 손잡이, 조정감, 탄창 멈치 모두 원본과 달라지지 않았죠. 원본과 다른 점은 피카티니 레일이 적용됐다는 것으로 덕분에 없다시피 했던 확장성이 좋아졌는데요. 아직 제식 소총을 교체한다는 소식은 없는 만큼 K2C1을 아주 오래도록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80-80 보총과 한국의 K2 소총을 비교해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